자, 그 다음은 역시나 또 상도표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상태, 빼먹을 수 없는 물질 H2O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H2O는 1몰의 부피가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습니까? H2O는 오히려 고체보다 액체의 1몰 부피가 제일 작죠. 즉 액체의 밀도가 제일 낮잖아요. 그건 수소결합 때문인 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상도표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. 이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역시나 P1에서 P2로 이런 식으로 이압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그래프 상에서 얼음과 워터의 경계 온도, 얼음과 워터의 그 공존 온도,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? 녹는 점이라고 하잖아요. 그 녹는 점이 압력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구나. 맞아요? 상도표가 저러하다면? 반면에 이제 끓는 점은 역시나 액체하고 증기 요 사이에 그 공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, 압력이 증가할 때 끓는 점은 증가하고 있구나. 그래서 물과 같은 경우는 압력이 증가할 때 끓는 점은 증가해요.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. 그런데 되려 녹는 점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. 이걸 케미컬 포텐셜과 연결지어 살펴보면 온도에 따른 케미컬 포텐셜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. 이거는 아까하고 다르지 않아요. 어떻게? 얼음이 고체가 가장 완만하고요. 기체가 가장 급해요. 왜냐하면 1몰의 엔트로피는 여전히 기체가 가장 큰 상태고 고체가 가장 작은 상태니까요. 무슨 말 알겠죠?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? 이 상태에서 압력이 변하면, 압력이 증가하면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한다고 했죠. 근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뭐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? 1몰의 부피와 달려 있다고 했죠.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압력이 증가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건 누구겠어요? 바로 당연히 기체겠죠. 그렇죠? 기체는 가장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 전에 증기와 물 사이가 공존하는 온도, 이걸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온도는 아까처럼 똑같이 녹는 점이라 할 수 있어요. 그죠? 자, 압력이 증가해요. 압력이 증가하면 어떤 상태건 케미컬 포텐셜은 증가해요. 왜냐하면 저 앞에 수식 때문에요. 그런데 1몰의 부피가 가장 큰 수증기에서 가장 많은 증가가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 1몰의 부피가 가장 작은 물에서 가장 적은 증가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얼음은 중간쯤이니까 여기에 있는 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증가가 이루어지겠죠. 뭐야 이거? 그렇지. 좀 더 많은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. 아시겠죠? 알겠죠?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워터의 경우 압력 증가 시 케미컬 포텐셜 증가율,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율이 가장 작은 거죠. 왜? 1몰의 부피가 제일 작으니까요.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새로운 압력 조건에서도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온도, 이걸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.
새로운 압력 조건에서도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, 이걸 녹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, 보시다시피 끓는 점은 압력이 증가할 때 확실히 증가하는 게 맞네요. 그런데 이 H2O의 경우 녹는 점은 되려 감소하고 있다, 이런 말이에요. 아시겠습니까? 됐죠?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기분이 오케이? 그게 지금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 됐죠?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림만 땡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이게 뭔 그림인가 싶을 텐데 이런 의미가 실려 있다, 이런 뜻입니다. 됐죠?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, 됐다. 자, 그 다음 요거. 자, 순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의 개념을 활용한다고 했죠. 여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요. 자, 이제 여기 준다. 줄게요, 이제 줄게요. A. 자, 그 다음 바로 그 유명한 3.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되겠습니다. 자,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이겁니다. 자,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은 이게 되겠습니다. 자, 사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저번 시험 봄이었죠. 그래서 이건 익숙할 거예요. 근데 당연히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케미컬 포텐셜의 연장 개념인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나온 김에 복습 겸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. 자,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은 뭐냐면 바로 순물질의 상도표. 순물질의 상도표 뭐? 요거요. 요거. 요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요거 두 상태가 공존하는 PT 조건. 자, 여기 공존이라는 말이 나오죠. 공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? 바로 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요거는 고체 액체, 요거는 액체 기체, 요거는 고체 기체. 그게 공존하는 조건, 알겠죠? 공존하는 그러한 온도와 압력 조건. 요 온도와 압력 조건 사이의 수리적 관계. 이것을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. 됐나요? 네. 그럼 이때 여기서 공존하는 두 상태는 뭐가 같다?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 했죠? 맞나요? 알겠죠? 그러면 공존하는 두 상태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.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? 짜잔, 짜잔.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. 이건 앞에서 여러 번 했을 거고요. 자, 여기에 있는 알파하고 베타, 이게 뭐냐면 기체, 액체, 고체 중 한 상태를 뜻합니다.
그래서 뭐 고체, 액체, 액체, 기체, 기체, 고체 다 공존할 수 있는데 그때 각각의 일반적인 상태를 알파 상태, 베타 상태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예요. 이때 단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. 규빈 오케이? 그러면 여기에서 자, 이 준다. 네, 줄게요. A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얘는 미분해도 같을 거 아니에요. 아예 같으면. 아시겠죠? 그러면 저 미분한 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요. 맞죠? 그래서 알파 상태, 베타 상태 각각에다가 VDP, SDT를 쓴 거예요. 그리고 각각은 저 1몰의 온도 압력 조건이 되고 1몰의 부피, 1몰의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요. 됐죠?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를 오르륵 정리를 하면 어떤 결과?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? 저 위에 거 정리하면 전 저렇게 됩니다. 이때 얘를 뭐라고 표현해? 델타 V 델타 SM 델타 VM. 아시겠죠? 그렇죠?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컨셉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순물질의 그 상도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두 상태 사이에 엔트로피 변화, 일몰 부피 변화의 비로 저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클라피에롱 이쿠에이션이 되겠습니다. 무슨 말 알겠죠? 그렇죠? 그러면 이 클라피에롱 이쿠에이션 뭐 저번 뭐 시험 범위였으니까 어렵지 않을 건데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요. 거기 교재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라고 있을 거예요. 연습 문제 1 찾았어요?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. 만약 두 개의 결정형 물질 사이의 전이 온도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두 물질들이 같은 값을 갖는 물리량은? 찾았어요?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자, 이 문제가 뭐냐면요. 이겁니다. 바로 압력이 변해도 어떤 상태들 사이의 변해도 어떤 공존하는 상태들 사이의
상태들 사이의 상태 변화 온도가 변하지 않을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면 그걸 이 상대표상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그래서 문제풀이 1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고체 상태고 여기가 액체 상태고 여기가 기체 상태라고 해보자. 보이세요? 그럼 잘 봐요. 여기가 어떤 온도겠어요?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인 녹는 점이 될 거 아니에요. 아시겠어요? 근데 보시다시피 고체하고 액체 사이에 공존하는 이 온도 압력 조건이 이러하다면 자 여기 어떤 압력 P1 어떤 압력 P2라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녹는 점이 압력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게 상도표상에서 절이 나타난다는 얘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? 큐비나? 알겠어요? 그러면 이 조건이 바로 뭐다? 이건 거예요. 짜잔.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요.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인 상태잖아요. 그럼 압력이 P1이건 P2건 녹점은 이 온도인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인 조건 그게 바로 뭐겠어요? 델타 VM이 0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겠죠. 그러면 델타 VM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? 바로 1몰의 부피인데 어떤 상태하고 또 다른 상태 사이에 1몰의 부피가 같은 조건을 뜻하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두 상태가 있는데 그게 액체 상태하고 고체 상태일 때 부피가 항상 같을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액체하고 고체는 밀도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. 거의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꽤 잘 나타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액체하고 고체가 밀도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아주 비슷하거든요. 그럴 경우는 압력이 변해도 녹점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? 거의 잘 변치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 알겠죠? 요것을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. 됐다. 자,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냐면 순물질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 얘기를 해봤거든요. 그럼 이 케미컬 포텐셜을 이제 어디에 확장해 볼 수 있겠어요? 바로 혼합물이요. 혼합물.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? 용액이라고 하죠. 그 용액 상태에서도 케미컬 포텐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용액 상태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죠?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.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발 넘어가서 화학 반응에서 또 케미컬 포텐셜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지금은 순물질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 얘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엔
용액과 화학 반응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요? 오케이, 됐다.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스고이 스고이.